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9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그맨 장옹입니다. 예명세. 정의사회인을 구현하고 있는 미스터 J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앞에는 잘생기고 힘 좋게 생긴 돌쇠 스타일의 우리 민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뉴스 하청공장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안원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일 저희들이 그냥 핫한 소식으로 인해서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지난주까지 저희 방송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MB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들을 몇 차례 걸쳐 다뤄보았는데요. 물론 현재 폴란다스에게서 보유하고 있는 이 MB 자원 외교의 의혹 등에 관한 자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이걸 조금 다음 기회에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자, 금일은요, 저희 방송에서 오래전에 현대그룹 비선 실세 의혹을 다루면서 이 현대상선의 부실화 과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이죠. 현대상선의 부실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그래서 현대상선 부실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금일 방송에 앞서 이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홍보 및 동참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요 지금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요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제개혁연대에서 좀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요. 네. 오늘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좀 알려드리고 저희도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지금 현정은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2015년 11월에 한 2,050억 정도의 무보증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주 어렵죠, 이것도 벌써. 전환 사채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여기서 그러니까 회사채란?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 회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꾸는 거죠. 부채죠, 부채. 네네. 예, 근데 거기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가 붙은 걸 전환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전환사채 그러니까 사채 돈을 썼나?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그런 회사채입니다. 네. 여기에 단순히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가 이제 붙는 거니까 네네. 그거가 이제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이 2,050억 정도의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중에 한 40% 금액인 한 820억 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콜옵션을 부여했어요. 또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콜옵션이라는 건 언제든지 전환사채라는 거는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걸 되살 수 있는 권리, 콜.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회사채를 소각해버리는 거죠. 돈을 갚고 그 권리가 붙은 게 한 820억 원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월 17일 날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콜옵션을 행사했는데요. 그때 당시 현대그룹에서 같은 날 CB에 대한 매수 청구권 이 콜옵션을 현정훈 회장과 현대글로벌한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대주주한테 권리를 넘겨버리고 대주주가 그거를 행사해버리면 대주주 지분이 확 높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권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현 방어. 그렇죠. 네.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요. 지금 그 이래서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을 수 있고 편법적인 대주주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경제개혁연대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문제를 삼았냐면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다면요. 이런 방식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거 어렵죠. 회사채에 그 워런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붙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그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함께 같이 붙어 있는 합체형이 있고 분리가 돼 있는 분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런트 따로 회사채 따로 이런 분리형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한 CB는 사실은 이 신주 인수권부 분리형 사채하고 거의 동등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 경제개혁연대에서 금융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어도 참 똑같아요 보면.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요.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땐 위반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유는 있어요. 이해는 가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체계니까 그걸 딱 정확하게 명기해 놓지 않으면 이걸 저기 별도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경제개혁연대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게 너무 금융당국에서 소극적인 접근하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사의 위법행위 금지 소송을 추진하시겠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사가 예. 이게 이제 소수 주주권 우리 이제 다스에서 주식 사가지고 예. 청장님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사들이 이런 위법행위, 이런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발행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을 추진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경제개혁연대에서. 예. 그래서 이거 못한다. 이건 대주주의 권한을 편법적으로 강화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걸 추진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시면 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경제개혁연대에 보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필요한 주식은 총 발행 주식 총수의 0.025%고요. 주식 수로는 6,780주인데 혹시 단 한 주라도 좋으니까 6개월 이상 보유하시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소송 참여해서 바른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한번 이렇게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데 힘을 모아서 의결권을 만들려는. 예, 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현정은 일가가 현대 엘리베이터 대주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제 실제 그 법을 명시적으로 어긴 건 아니지만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사 위법 행위 금지 소송. 이사들이 이런 위법을 행위했으니까 그걸 금지하는 주주 대표 소송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이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위임을 해주시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 주시면 그러니까 주식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네. 자기들이 주식은 4명이고 주식 다 가지고 있고 내 의견을 대신 이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해주셔도 아무 손해도 없고 오히려 이 주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좀 그 협조를 말씀입니다.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되려 이런 일을 계기로 이런 그 위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경영진들이 주식 장난을 못 치고
더 투명하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때 다스 주식 그 3% 주식 매입 운동 하는 거 하고 뭐 취지가 다 비슷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 있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그 의식을 여기다 이제 투영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이 권리를 주어지게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이 얘기 듣고 어떤 나 오늘 들어가서 샀는데 네. 나 단타라서 내일 팔 건데 하는 분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예, 예, 예. 6개월 이상 보유하신 예, 예. 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한번 공지해 주시죠. 갑자기 02에 713에 네. 1919. 19 02 713에 1919. 뭐 청장님 성함 잘 기억하시기 힘들면 네. 원구 원구 713에 원구. 네. 자, 뜻이 있는 여러분들의 작지만 큰 경쟁력 있는 힘을 한데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이었죠. 현재 그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현대상선 모럴 해저드 심각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비선 실세 황두연의 경영 개입 의혹, 한진해운 파산의 의혹 등을 다루면서 방송을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죠. 자, 특히 현대증권 고가 매각의 당사자로서 현재 현대상선도 폴란다스에게서 탈세 신고서가 제출된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동걸 산업은행장님이 두 분이에요. 아, 동명이인이요? 네. 그래서 앞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다른 분이에요. 아, 근데 연타로 이름이 예. 똑같은 분이 연타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많이 빚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은 후이동걸. 지금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장이고 박근혜 정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다른 분입니다. 그거를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구동걸, 신동걸. 저희는 좀 더 좀 재미있게 앞동걸, 뒷동걸. 네, 네, 네. 지금 뒷동걸, 예. 네, 뒷동걸.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에 하셨는데요. 이 참 이동걸 회장님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러니까 저 뒷동걸이요? 지금 뒷동걸 회장님. 네. 예. 그분은 지금 금융위원회인가요? 금융감독위원회인가 그때 부위원장인가 부원장님인가를 하셨어요. 저하고는 사실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참 합리적이고 괜찮으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화를 많이 내셨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보니까 최근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보니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해운 노선별로 실적을 주 단위로 점검해서 2달, 3달 동안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임직원을 퇴출시키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점잖으신 분이. 실태를 살펴보니 혁신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고 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한다. 이거 아주 진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립갱생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예예.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이렇게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뒤져보고 사실은 네. 현대상선 내부 관계자하고 사실은 통화를 했었어요. 참 발 넓으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언론에 나온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투서가 접수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주재원들이 현지 화주들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는 투서가 접수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상선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뭐 돈 준 사람이 돈 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뭐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상선 직원들이 또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월 예산을 모아서 송년회 때 회식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상선은 법정 관리. 법정 관리는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한 2조 가까이 들어간 회사예요. 근데 거기 5성급 호텔에서 단체 회식하고 그러면
좀 사실은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아무리 돈을 몇 달치 모았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사실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육성급에서 안 한 게 어딥니까? 네. 그래도 한 단계 낮춰주셨네요. 예. 근데 이게 산업은행에서 공적 자금을 이렇게 넣는 건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렇죠. 뭐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뭐 회사에서 뭐 뭘 하든지 간에 자기들 돈으로 했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송년회를 뭐 5성급 호텔에서 가졌다는 건 이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 거고요. 네. 계속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그 지금 공적 자금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손이 계속 나니까 나중에 다시 또 그 구체적인 적은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베트남 주재원들이 하주들한테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하주라는 게 뭐냐면은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그 하물주를 하주라 그런 거예요. 아, 선적해주는. 선적해주는. 그럼 선적해주면 그게 회사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선적료를 싸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개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범죄 행위죠. 회사의 돈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그런 혐의가 되는 거죠. 백마진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 회사로 돈을 넣어야 될 거를 자기들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또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흥청망청 그 송년회를 한다는 기업이 자기들이 이익이 잘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아마 이 신동걸 은행장께서 새로운 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구동걸께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으니까 회사가 망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현대 그 상선을 산업은행에서 돈을 넣어 가지고 지금 공적 자금을 넣어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나중에 현대 이걸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현대 증권을 비싸게 사줘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문제는 전번에 우리 다뤘지만 그 안에도 모럴 해저드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뭐 지금 현재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 경질론까지 지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 산업은행장님이 회장님이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상선 내부의 임직원들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심각한 거야죠.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지금 나온 건데요. 이런 일은 사실 전 예견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기 유창근 대표이사는 2012년 당시 제가 이제 황두현의 경영 개입 문제를 현대그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그 당시 대표이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두현이라는 사람의 경영 개입 논란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회사가 저희는 현대상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황두현의 이런 전행들을 몰랐느냐,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모럴 해자드가 예견이 된 거죠. 뭐 이 유창근 씨는 구창근, 신창근이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부실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던 사람을 또다시 그대로 그 경영진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는 어디서 배치한 거죠? 산업은행에서 이 돈을 넣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을 그대로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것도 사실 좀 낱낱이 좀 파헤쳐봐야 돼.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구동걸 회장님 계실 때 임명이 됐는데 요번에 신동걸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연임이 된 분이에요. 이게 연임을 그럼 안 되는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하고 그때 당시에 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건지 저희가 방송했었지 않습니까? 그 해운업계에서는 상당히 그때 관심사였고 네네.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상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6%. 그래서 세계 15위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5%나 됐어요. 오. 그럼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한진해운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경제적 논리로만 보자면 그리고 한진해운은 파산 당시에 세계 그 7위 현대상선 14위였던 그 해운 회사의 순위 네. 그 물동량 그 네네. 처리한 순위로 보면 그 7위와 세계 14위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누가 살려야 되는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대상선을 살리게 된 배경 속에는 한진해운을 굳이 훨씬 더 조건이 좋고 회생하기가 좋은 한진해운은 죽이고 현대상선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그래서 현대상선을 이렇게 살린 이유가 박근혜 정부하고 상당한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현대증권을 또 비싼 가격으로 국민은행이 사줬다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했고 고발까지 했죠.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현대상선을 살리기로 했잖아요. 네. 살리기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한 2조 원을 넣었어요. 2조 원이 말이 쉬워서 2조 원이 국민 돈들 아닙니까 이게? 네. 물론 이 기업을 살려놔야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서 뭐 직장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지만 네. 해운을 다 없앨 수는 없었잖아요. 그랬지만 쉽게 살릴 수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자기들이 자구 노력만 하면은 또 자구 노력도 그때 한진해운이 더 한다고 했던 거예요. 네. 뭐 한진해운을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쉽게 살릴 수 있고 살렸을 때 우리 그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거를 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살리는 데 있어서 돈이 덜 들어가고.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대상선은 6조 원을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도 앞으로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그 이제 현대상선의 재무 상태를 이제 살펴보면은 2016년 한 해만 4,840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가 됩니다. 1조 2,200억. 아이고. 그리고 3배가 늘었네요. 2018년도에도 올해 상반기만 4,184억이라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뭐 하반기까지 다지면 아마 더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 보통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건 참 걱정이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정을 뭐 무슨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현대상선을 이렇게 살리고 한진해운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걸 산업은행장 회장님이 요번에 저기 국정감사에 신동걸. 예 그렇죠. 예. 신동걸.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예 나오셔가지고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 계획이 최근에 확정됐다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현대상선이 발행한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들이는 방식으로 1조 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6조 빼고 또 1조요? 아니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거인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걸로 나타났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참 여기 그 직원분들은 어디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 다니고 이거 일 끝나고 2다리 뻗고 잠이나 자겠습니까 이거? 참. 이제 우리가 조선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조선업에도 종류가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서 배를 파는 그 조선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해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를 지어서 배를 빌려주는 그 선주업이라는 게 있어요. 렌트를. 예, 자기가 배 주인이 돼서 이제 선주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조선업입니다. 지금 그 우리 경남북하고 그 호남 쪽에 그 보면은 남해안 쪽에 그 조선소들이 쭉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업들이 이제 중국에 지금 그게 많이 뺏기고 이제 최근에 조금 경기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 조선업들은 이 하방 연간 효과가 되게 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한번 지으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청 업체들이 많이 거기 개입돼 있어서 그거 한번 무너지면은 그거는 다시
회복이 힘든 거예요. 줄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조선소가 있던 도시들은 지금 거의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거제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그 울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STX도 전부 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그거를 안 죽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터전이고 또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 엄청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밑에가 너무 많은 네. 산업이 줄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살리는 건 맞는데 사실 상선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를 빌려와 가지고도 그 물동량을 실어 나는 해운업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기 때문에 배가 빌려와도 되고 배를 지어 가지고 해도 되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으로 보면은 이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선소보다는 이 해운업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해운업이 아예 없어도 우리나라 국적 선사가 없어도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출하는데 전부 다 외국 배들을 빌려가 쓰려고 하면 나중에 뭐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물건 안 실어 날라 해버리면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생기니까. 뭐 1달러 톤당 1달러인데 20달러 줘? 하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네. 그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 기업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는 그 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연주에서인지 현대상선을 그 뭐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이미 산소 호흡기를 다 뗐는 그런 현대상선을 살리는데 이렇게 국가 돈이 들어가도록 결정을 해놓고 한진해운 이제 조금만 뭐 링겔 정도만 맞으면 살 수 있는 한진해운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런 결정을 했던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무슨 비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른 것들을 막 벌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현대증권을 팔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한 그 기운은. 아니 지금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이 3,745원인데 매가리가 없어요 주식이. 액면 분할해야 되나요? 그냥 알아서 액면 분할 될 가격까지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 최근 그 현대상선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런 와중에요. 네. 또 담합도 하셔가지고 어제 공정위에서 압수수색도 들어가셨더라고요. 아이고, 하실 건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흥하해운 장금상선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요 운임 담합 혐의로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난 5일날. 목재 업계에서 조사 요청을 했다는데요. 목재 수입 업체들이 국적선사들이 일부 담합을 해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해가지고요. 압수수색까지 당했더라고요. 네, 참. 그러니까 할 일들은 다 하시네요. 그냥 보면 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주가가 이렇다는 거는요. 사실 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경기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나쁠 거로 예상했어요. 다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데요? 그 앞정권에서 앞정권에서 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건 지금 얘기가 없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앞에 누가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경제팀들이 일일이 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다시 마련하셔야지 잘못하면 더 물려 들어가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현대상선의 부실 문제는 단순히 최근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뿐만 아니라 과거
현대그룹 시절의 황두현 등 이 비선 실세 경영 개입도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진해운 파산과 현대상선의 생존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 수조 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어야 하는 그 현대상선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부실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이 사실 제가 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분, 네. 그분들이 그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 처음에 그런 부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동걸 그 회장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살리려고 했다면 부실 책임자한테 또 다시 맡기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들도 이런 데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인식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경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하루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이제 그 마지노선이 다 무너져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회생 자체가 뭐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실세들하고 또 현대상선의 비선 실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해운이 이제 해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가면 다시 또 거기서 이제 택배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 운송 과정 회사의 이익을 또 주기 위해서 또 한 그런 정황들이 전번에 우리가 네네. 많이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방송했었죠. 미국에도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이익을 주니까 이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부실이라서 부실이 아니라 부실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거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런 원인 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대로 다 놔두고 사람들까지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 거고 그냥 국민들 혈세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뭐 이 사람도 이게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그쪽을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으니 그 암세포는 키워내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고 플란다스의 개는 조용히 저희가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엊그저께도 저희가 하여튼 탈세 신고서를 또 하나 대기업 하나 냈죠. 아, 예, 근데 밝힐 단계는 아니신 거. 예, 뭐 나중에 청장님께서 네. 밝히실 겁니다. 그런데 플란다스에 의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탈세 신고서를 KB 금융지주가 사실 고가로 매입한 부분만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고가로 매입한 사람만 책임이 있고 탔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현대상선도 탈세 신고의 대상으로 피해 제보자로 냈어요. 예,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미 탈세 신고서 냈고요. 거기도 그 다음에 현대상선 전현직 임원들 저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이미 다 했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사실 저희 플란다스계에서 이거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자베즈 이명계약 이제 전부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시 또 언급이 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서 또 대부분 조금 또 잊어버리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이 현대상선이라는 데서 그 사람들한테 배를 불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명계약 해가지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확정 이자를 주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명계약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부실화될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다 이제 저지르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또 그거를 그 동안에 숨기기 위해서 아마 이걸 살린 것 같아요. 왜 살렸을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링겔 정도만 주면 되는 한진? 회사를 살려야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소호흡기 띄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안녕. 무덤으로 네.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어쨌든 살리려고 하니까 사라집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데는 무슨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새로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가신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서 정말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해주고 구조조정해서 또 슬림화 시키고 또 도덕적 무장도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그냥 옛날 그대로 놔두면서 이게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과거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바로 못 잡으면 그래서 정말로 아주 핀센트로 집어내듯이 정확한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아요. 그 과거에 있던 것들을 제대로 밝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새롭게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져야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역할인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저도 이제 나네요. 보니까 그 자베즈 이명 계약을 해가지고 확정 이자를 줬잖아요. 네. 그때 이명 계약을 해서 돈을 갚기로 한 세 개 회사가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유엔아이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이자를 지급한 현대상선 그때 당시 경영진 배임이고 횡령이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고발한 건데요. 그때 당시 유창근 대표이사도 아마 근무하셨을 거요. 예.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니 그때 당시에 현대상선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부실화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수사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산업은행 회장님도 이 내용 아셔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상선을 그동안 관리했던 산업은행의 전 임원들이 보고 안 하는 거죠. 지금 신동걸 회장님께. 그럼 자기네한테 책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 할 거예요. 예, 저희 방송 들으세요, 회장님.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현대상선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회사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부실 경영 뭐 그다음에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그다음에 이제 정경유착에 관한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국민들이 실망감이 너무 커질까봐 사실 그게 또 많이 걱정이 돼요. 각 해당 기관과 해당 부서 또 이런 데서 좀 그걸 정리를 하면 그렇게 뭐 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하고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그냥 다 덮이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볼 때는 이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게 더 실망스러운 건데 오히려 지금 과거에 해놨는 것들을 지금 정부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 잘못한 적폐들이 지금 그 적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과거에 그렇게 잘못해놓고 지금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 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반하장식의 그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이제 그 문제도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갖고 계신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잠잠한데 왜 이런 거 자꾸 까발려라고 해서 저희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부실 경영을 했던 정경유착을 했던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 벌을 줘야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불법 경영과 편법 증여와 이렇게 잘못된 걸 바꿔가면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지. 지금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했던 그런 이제 뭐 세무사분들이나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올바르게 잘 정확히 드러나야 앞으로 진짜 이런 게 똑같이 반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기업 그다음에 진짜 개미들도 어떤 회사의 가치와 이런 성장성을 보고 진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서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힘들더라도 예. 한 발 한 발
예. 또 이게 좀 짐을 좀 지고 계속해서 좀 밝힐 건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이 현대 상선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 관련해서도 지금 세무 제보를 이제 네. 하고 있거든요. 네. 탈세 제보죠. 그 탈세 제보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한 대형 그 탈세 제보가 몇 건이 지금 좀 접수를 시켰습니다. 국세청에 들어와서 아마 그 조사가 될 테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업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를 보시고 있거나 또 직접 가담을 했거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좀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보기에 이게 세금을 빼먹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국가 돈이 사라지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플란다스 계획하고 같이 해서 탈세를 근절하는데 좀 앞장을 서주시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보가 자기 기업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나의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여기서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상대적인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뭐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뭐 탈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법의 강도는 어떤가요, 청장님? 뭐 외국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이렇게 빈번하게는 잘 안 해요. 미국은 이제 처음엔 쭉 놔뒀다가 모아서 한 목에 전부 다 완전히 싸그리 조사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일망타진형이네. 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년 만에 한 번씩은 거의 조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조금 빈도는 더 다른 데보다 높지만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당시 내가 근무할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소 있더라도 그 기록은 미국 같은 데는 전부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 모아놨다가 한 번 하면은 세무조사 한 번 맞으면 아예 그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생이 안 불가능할 되는. 정도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 강도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방식이 좀 다를 뿐이고 그 빈번성으로 보면 우리가 좀 높고 이제 하면은 완전히 막 싸그리다 하는 조사는 미국이 더 심하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사실 뭐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을 좋아하거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좀 전에 그 식사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건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는데 이게 띠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뭐 실시간 뭐 핫 이슈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는데 LG 그룹의 그 구광모 이번에 새로 이제 경영을 하게 되신 그 자제분께서 상속세를 9천 몇백억을 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듣기로는 7천 몇백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7천 몇백억을 냈다로 알고 있었는데 9천 뭐 300억인가 쭉 냈다고 나오면서 그 옆에 점점점에서 1차 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야 저렇게 우리가 뭐 대기업들 아유 불법 편법 이런 걸로 해서 막 욕만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본 게 다지만 근데 들리는 소문 같은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굉장히 요즘 막 뉴스 보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뉴스만 많은 가운데 야 저렇게 다른 2세, 3세 경영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그 사실 뭐 애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세금 낼 거 제대로 내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의무를 잘 지키는 게 그게 애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납세 의무가 있죠. 네. 그 납세 의무를 잘 지키는 분이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큰 금액을 지금 선뜻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뭐 재단을 만든다든지
또 뭐 편법으로 이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비교가 좀 되지 않아요? 네.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합병 비율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없는 걸 상장시켜 가지고 또 뭐 그런 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네. 그 뭐 처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기하고 실건주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싼 값에 그걸 사 가지고 돈을 튀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다가 또 지금 안 되니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세금 없이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정말로 그 법조인들 또 회계 전문가들을 다 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구광모 씨인가요? 그분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세금 내야 낼 거는 내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젊은 분이 상당히 그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뭐 사실 이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야 뭐 TV는 어느 회사 거, 뭐 냉장고는 어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 뉴스 하나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야 그렇게 불법 편법 저지른 회사 거 쓰지 말고 불매운동하고 LG 거 쓰고 싶다. 야 무조건 LG 거다.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하나가 그 경영인의 그 행동 하나가 그 제품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글로벌 이 경쟁력을 굉장히 높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 실제 그 기업에서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가장 애국하는 사람이고 또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나요? 기업인들을 아마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정치인도 존경받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렇죠. 기업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다가 그 돈을 내서 우리 공동체 사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그 원천이 되잖아요. 네. 그걸 내는 사람이 우리 개모임을 해도 회비 잘 내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죠. 네. 우리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회비를 다 납부하고 그러니까 회비 많이 낸 사람들은 우리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 기업인들도 그럼 진짜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더 큰 혜택이 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도록 해주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은 많이 버는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허울 좋은 말로 절세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절세지 그 절세가 되나요? 네. 절에 내금 세금이 절세라고. 참. 네. 자, 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따로 있으신가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국가 돈이 샌다든지 네. 세금을 뭐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플란다스 기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713-1919 네, 원공 저도 외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현대상선의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좀 전에 좀 홍보를 해드린 그 현대 엘리베이터 네. 주식 혹시 보유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면요, 예, 예.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가 아주 소중히 쓰고 우리나라 경제 투명하게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그렇죠. 넘겨달라는 예,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환절기에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제 올해도 저희가 지금 12월 이제 한 2주 네네.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주는 좀 특별하고 좀 좋은 소식들만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방송은 듣는 순간에 전부 다 열을 받기 때문에 네. 내리던 눈이 비로 바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폭탄 하나 또 떨어지.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폭탄 저도 하나 또 있습니다. 네, 할 말인데 예. 여러분들 그 1차 납부만 9천 몇백억을 내신 투명하고 정직한 우리 구광모 회장님 있는 LG 제품 네, 많이 좀 애용 바라고요. 예. 그리고 LG 관계자 여러분 광고도 좀 저희 플란다스에게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